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요소 더 옥죄다. 수출 쿼터제 추진. 중국 지금 현재 요소를 지금 꽉 옥죄고 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제2의 요소수 대란위기까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긴급하게 또 만나서 이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죠. 근데 보니까 이 중국이 현재 있는 비료 업체들한테 내년부터 우리 쿼터제 시행할 겁니다라고 통보를 이미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비료 업체들은 그럼 당장 내년부터는 이 요소 뭐 바로바로 수출할 수가 없구나, 또 수입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 얘기는 결국 국가별 수출 할당 비중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요소 공급 관련해서 물량을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럼 정부는 지금 뭐 대응회의를 열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6일 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요소 쿼터제 시행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데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 때는 늦다. 한 번 당한 거 2번 당하면 안 되겠죠. 네, 정부가 지금 발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여성 전문성 키운 2기 내각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개각 발표 결과를 보면 여기 좀 볼까요? 경제부총리 최상목, 보훈부 강정혜, 농식품부 송미령,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등등등입니다. 지금 어제 6명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금 부총리로 갔고요. 보훈부 강정혜는 이 전 숙명여대 총장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송미령, 여기 이제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했었고, 국토부 여기는 토지주택공사 전 사장이었었고요. 여기는 이 해양과학기술원장, 외교부 2차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니까 6명 중에 3명이 여성이더라. 그리고 각각 공공기관에 있었던 걸 보니까 전문성이더라. 여성과 전문성을 키운 2기 내각이다. 라는 게 서울신문의 이번 개각 평가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총선 준비용 개각, 장관 6명 중 3명이 여성 배치. 네, 일단 6명 중에 절반이 3명이 여성이다. 라는 점이 좀 눈에 띈다라는 똑같이 좀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부분, 총선 준비용 개각이다. 총선 준비하러 나간 자리에 새롭게 들이는 개각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 저희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AI 이재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볼 수 없다. 지금 AI 가짜뉴스가 한참 문제가 되고 있죠. 정말 진짜처럼 똑같이 만든 AI 가짜뉴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자고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합의. 이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하는 소식도 새 뉴스긴 합니다만 여야가 간만에 또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더 반갑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군, 위성 실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발사 성공입니다. 네, 여기 좀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여기서 쏘아 올리는 이거 우리 기술로 만든 고체 연료 이 추진 우주 발사체가 어제 서귀포 인근의 이 해상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발사되는 이 모습인 건데 발사되는 게 대체 무슨 의미야? 뭐 쏘아 올리는 거 기술 발달하고 요즘 세상에 다 가능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발사체 향후 대북 감시, 재발생 파악 등 다목적 감시 임무를 수행할 위성인데 이게 국내 독자 기술로 실제 발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독자 기술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점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세계일보입니다. 북 해킹 조직의 레이저 대공무기 털렸다. 네, 지금 평양에 근거지를 둔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지금 국내 방산, 통신, IT 업체를 노려서 여기에서 1.2TB, 이게 얼마만큼이냐? FHD급 영화 230평 분량의 기술을 탈취해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우리 독자 기술로 위성 발사체 고체 연료로 쏘아 올렸다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기술 개발했는데 이렇게 털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평양에 근거 지둔 북한 해킹 조직이 업체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사이버 안보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를 한 상태다라는 건데 소 잃고 늘 말씀드리죠.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안 고치면 또 나간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로 그 사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근데 국무위원장 손수건에 좀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체 왜 온 건지 그 모습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실까요? 고민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깨끗한 양심, 고민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깨끗한 양심에서 보고자는 이렇듯 고결한 저들에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하신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녀 고민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깨끗한 양심. 네,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정말 또르르 흘렸습니다. 네. 눈물을 흘린 바로 저 자리 어떤 자리냐? 무려 11년 만에 열린 어머니 대회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 대회, 여기에서 지금 각별하게 좀 어머니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눈물을 보인 게 글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 11년 만에 어머니 대회를 열었다는 거 지금 둘째 딸 주혜양이 후계자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향후 딸 주혜양의 미래를 생각해서 각별히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이런 대회를 연 거 아니겠느냐. 그런 보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같이 나옵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0%입니다. 100%. 오렌지 주스 수은도를 말을 하는 걸까요? 뭐가 100%인지 보겠습니다. 떠난 장관들 100% 총선 출마입니다. 네, 어제 개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6명의 장관 교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6명의 장관들 100%다 총선에 출마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6명 어디 나가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 그래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현재 이미 지역구가 있죠. 대구 달성입니다. 대구 달성 지금 재선인데 재선에서 지금 3선에 똑같이 좀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원희룡 장관은 처음 인천 계양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새롭게 경기 고양 감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다. 수도권 험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경기 성남 분당을 지금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나 수도권 험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충남 천안을 이제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 도전을 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중구 영도 황보승 의원 역시나 국민의힘 소속이었었지만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도전을 한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서울 서초을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장관이기 때문에 또 역시 수도권 험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6명의 장관이 다 출마를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윤여걸 대표님. 네. 6명 장관이 교체가 되는데 6명이 다 총선 출마하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대통령이 오케이 나가십시오라고 오케이를 해줘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내년 4월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내각에서 장관 하시는 분들 한 일주일 전까지 정치 안 한다고 하신 분들 저기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아마 오더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전력 투구를 해서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대중적인 인기도가 확 올라갔죠. 네. 그냥 출마해서 안전한 데가 아니라 최고의 험지, 어떻게 보면 사지죠.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붙겠다. 안 되면 뭐 고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선언을 해서 이번 그 떠난 장관들 중에 가장 큰 대표 주자가 됐지요. 또 정황근 장관이라고 농림수산부 장관도 네. 천안 그쪽 천안을. 을이죠. 네. 거기도 민주당 계속 되던 데입니다. 예, 거기 국민의힘이 그 명함을 잘 못 내미는데요. 네. 이런 분들 같이 험지로 좀 자원한 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되고 나머지 6분, 4분 나머지들은 비교적 좀 안전한 지대를 좀 택한 거 아니냐. 추경호 경제기획원 장관 같은 분은 대구 달성 거기는 뭐 웬만하면 다 되는 데잖아요. 네. 또 국가보훈부 장관도 분당,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또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은 또 서초 좀 네. 안전한 데로 택해서 장관까지 했는데 너무 안전한 걸로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 총선에 돌격 앞으로 할 때 좀 앞장서는 그런 네.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더. 네.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다 돌격 앞으로 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나가십시오, 출마하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좀 내보낸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같이 좀 들어보고 올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6개 부처 개각 인사는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입니다.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불통 개각입니다. 네, 이동석 의원님. 지금 다 총선 출마하고 자리 채우는 도주 개각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역대 정부에서 다 총선을 앞두고 장 차관들이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한 거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네. 지금 제가 눈여겨볼 것은 지금 차관들의 행보예요. 지금 뭐 장미란 차관도 지금 돌격 앞으로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기재부의 차관도 지금 뭐 부산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 뭐 똑같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나 네. 장관 출신이나 차관 출신이나 같은 점은 우선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네.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공약 개발을 또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나섰을 때 네. 결국 총선에서도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제 아니겠습니까? 뭐 원희룡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앞으로 총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100% 이분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100% 당선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또 그분들의 장점을 살려서 총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뭐 장관들 혹은 뭐 참모진이 나와서 뛴다고 한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현지 지역구에서도 잘 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돌 수도 있다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네. 저는 좀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6개 부처에 지금 장관들을 바꿨는데 네. 새로 들어온 장관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마 대중들도 지금 돌아서면은 떠나가는 장관들이 선거에 나간다더라 네.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어찌됐든 이게 국무위원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다. 네. 뭐 이제 후속 개각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방통위원장, 국무위원이 아닌 자리도 있죠. 네. 그러나 장관급이고 통상 지금까지 개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내가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어떻게 끌고 간다. 굉장히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대통령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궁지에 몰렸을 때 냈던 카드가 개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 오로지 총선에 출마한다는 명분 하나로 전부 떠나가는 장관들의 어디에 출마하느냐만 관심을 끌게 만드는 거, 이건 제가 보기에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유권자들은 뭐 오늘 거론된 저 6분들이 어느 지역에 나갈 것 같다, 그거 아마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요. 그래서 저는 개각은 개각이다. 그러니까 왜냐, 지금 새로 진입한 분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네. 연구원이나 아니면 뭐 학계, 그다음에 관료 출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청문회에서 가능한 트집 잡히고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지난번 김행 그다음에 국방장관 뭐 신원식 이런 분들 청문회 했을 때 얼마나 오히려 더 손해가 많았잖아요. 그런 게 이 총선 앞두고 만약에 되풀이되면 아마 개각의 효과는 툭 떨어져 버릴 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 진입한 장관들에게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해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반 남은 네. 후반부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거다. 이거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 게 총선에 더 유리해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저렇게 개인 떠나는 장관들의 개인 면면을 놓고 계속 부각하는 거, 전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이게 참 묘한 면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부각이 돼서 눈길이 가는 거냐, 눈길이 가서 부각이 추가로 되는 거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새로 들어온 이 장관들, 새로 어제 개각 발표 명단 후보자로 지명이 된 장관 후보자들은 또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 총선에 출마하는 이 장관들 어디 가느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죠.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로 결론이 날 것이고 그 길로 갈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유독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아까 윤여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의 경우 계속해서 본인이 험지로 가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정말 이번 개각 명단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간담회도 가졌어요. 그래서 원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 당에 그 소속돼 있는 또 이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정부에 참여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에 돌아가서 당과 상의를 하겠는데요.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고 당에 간판을 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네, 일단 현재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나도 때문에 가장 많이 다 간판을 걸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겠다. 네, 저 선거 나갑니다라는 거는 뭐 명확하게 얘기한 셈인 거죠. 선거 나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책임을 다하겠다.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얘기가 처음에 세게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의 맞수다. 이게 나왔다가 윤여걸 대표님. 네. 고향 감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뭐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얘기하면서도 거론했었던 사람이 또 원희룡 장관이 있습니다. 원희룡 활용법 어디다 써야 베스트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가장 국민의힘에서 희생적인 모습, 대의 명분으로 해서 본인이 희생을 해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원희룡 장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항을에 가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당 전체로 봐서는 원희룡 장관이 가서 이기면 좋고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은 다시 부활할 것 같아요. 거기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내래 그 송영길 대표가 5선 안대예요. 민주당 거의 텃밭 비슷합니다. 네. 거기 가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 당 대표고 강성 지지자가 많은 데거든요. 네. 이기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은 도전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다들 몸살이고 있잖아요. 네. 나만 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다가 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바람이 그 인천 계양 을에서 분 바람이 네. 저 김포나 저 수도권 전체로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번 개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네. 원희룡 장관이고 저는 정치 생명은 오히려 다시 뜰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다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원희룡 장관 보고 좀 부끄러운 것 좀 알아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도 또 일침을 주셨어요. 원희룡 장관처럼 이렇게 험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랑 같이 설호 만약 인천 계양을에 나가서
선거에 진다고 해도 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 진다고 해도 그게 정말 지는 선거는 아니다. 부활의 다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은 약간 이재명 맞수, 뭐 그게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맞수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교체 장관 6명 지역구 투입, 원희룡 개양을 박민식 분당을 거론입니다. 네. 일단 원희룡 장관은 개양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민식 장관은 분당 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사실 어제 발표난 이 6명의 장관 외에 김은혜 수석도 있고요. 강승규 수석도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대통령실의 어떤 최측근 참모들 그리고 장관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 이렇게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긴 수석이니까 그렇다 그럴 수 있고 근데 장관들 중에서 여기 위에 6은 나갔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겨레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원희룡, 이재명과 맞대결 공언, 한동훈과 총선 투톱 전망. 한동훈과 총선 투톱인데 원희룡은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어디 갔느냐? 네. 한동훈 장관, 다음 기사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요번 개각에서 한동훈 장관은 빠졌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 언제 나오는데? 네. 방통위원장의 검사 출신 김홍일 유력 거론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한동훈은 따로 스포트라이트 등장 가능성. 네. 한동훈 장관은 따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요번 12월 초 어제 개각 말고 연말에 한 번 더 개각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스포트라이트는 따로죠. 따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신정현 위원님, 한동훈 장관만 원포인트 개각을 할 수도 있다. 원포인트 인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처한 지지율 저하의 문제는 아마 한동훈 장관의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서 뭔가 뒤집어 보겠다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한동훈 장관은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정치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 근거로 이민청 말씀을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이민청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과업으로서 마무리 짓고 미래 세대를 위한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어떤 정책 과제로서 네. 매듭 짓고 나와야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뭔가 내걸 수 있는 간판이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정치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각의 시기까지 조절해가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훈장을 달아주고 내보내주는 이런 방식의 정치. 사실상 지금 더 큰 문제는 12월 2일까지 법정 시한이었던 우리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요 예산안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지금 출마를 얘기하는 순간 12월 10일 기한을 넘겨버린 이 예산안마저도 이거를 제대로 싸울 장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다시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내년에 국정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관심이 있다. 한동훈 장관 반짝이게 만들어주고 중요한 개각 인사들 총선에 전원 출마시킴으로써 내년 총선에 올인한다. 내년에 국정의 난맥상 따위는 별로 관심 두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이 좀 읽힙니다. 지금 이렇게 뭐 한동훈 장관만 원포인트로 하고 지금 예산 정국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개각 인사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국정을 돌보지 않겠다는 거냐, 총선만 중요한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동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원포인트로 개각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언론에도 항상 나오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가장 핫한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일은 마치고 나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네.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된다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의 분위기 반전이 제대로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험지로 출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온 한동훈 장관의 행보 네. 그리고 언변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거침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의 정말 강한 분과 한번 붙어보겠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처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볼 때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총선 지위를 불문하고 네. 총선 이후에도 네. 당선이 된다면 당을 이끌 그런 수장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일단 나온다고 하면 험지일 것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당내에서 어떤 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대선 주자로 총선이 끝나면 바로 거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아까 신정현 의원님이 잘 이렇게 뭐 모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따라하셨어요. 저는 장관으로서 잘할 거고 이민청 얘기할 거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그동안 총선에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뉘앙스가 보였던 면면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혁신위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장관. 저는 험지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라고 일단 딱 선을 그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정말 원포인트로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것이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관들도 나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 어제 있었던 개각 말고 연말에도 개각이 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한 10명 안팎의 장관들이 교체가 될 것이다. 어제 6명 됐기 때문에 한 3, 4명 정도 더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더해서 아까 수석들 얘기도 나왔습니다. 총선에 출마한다는 수석들도 있다. 이 참모들도 있다. 그럼 참모들도 한 3, 40명 출마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곁은 누가 지키는 거냐라고 걱정을 홍준표 시장이 했습니다. 홍 시장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실 인사들 모두 양지 찾아 떠나고 미숙한 참모들만 데리고 힘든 국정을 끌고 가야 된다. 네, 지금 당도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 중에서 나 홀로 백척간도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설안을 어찌할꼬. 여기서 말하는 나는 윤 대통령인 것 같죠. 다가오는 엄동설안 총선 국면을 얘기를 하는 걸까? 혹은 총선 이후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까? 이 부분은 뭐 홍 시장의 판단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 얘기 대통령실 인사를 다 모두 양치 찾아 떠나고 윤경호 위원님. 그럼 다 이렇게 떠나면 홍 시장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다 떠나면 대통령은 누구 데리고 일하나? 뭐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약간 좀 비아냥인지 좀 네.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각이라는 게 갖는 의미는 평상시 같았으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규모도 크죠. 그렇죠. 규모도 크죠. 사실상 국무위원 19 그리고 총리 외에 뭐 나머지 장관급 그중에 지금 6자리 그다음에 아까 앵커가 슬쩍 얘기했습니다만 서너 자리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선 당장 한동훈 장관 얘기했으니까 법무는 뭐 바뀔 거고 여성가족부는 거의 지금 부처로서 기능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만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장관 새로 임명해야죠. 거기에 뭐 금융위, 방통위, 뭐 방통위는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양대 축,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관들과 비서실 포함한 수석들 이 양대 축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양대 축이 새롭게 편제가 짜졌잖아요. 포진이 새로 된 거죠. 뭐 조직이 바뀌었다는 것보다. 그렇다면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기회에 네. 자 이제 남아있는 3년 반 후반기 뭐 아니면 남아있는 3년 반 3분의 2의 국정 운영은 이러이러한 캐치프레이즈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라는 식의 얘기.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걸로 때우다 보면 홍준표 시장처럼 미숙한 참모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몇 면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기용된 사람들은 그러면 능력이 뛰어나고 지금 기용된 사람들은 뭐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면 네. 윤 대통령과 비서실의 참모들 그리고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지표는 이런 거고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끄집어내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반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그게 저는 총선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 게 저는 홍준표 시장 같은 저런 비아냥성 인사에 대한 평가를 덮을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이 바로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 생각, 어떤 청사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